짠! 안녕하세요. 꾹꾹 배드민턴의 짱코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도 인사드렸던 변정수 코치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촬영을 하게 됐는데,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또 멋진 레슨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럼 오늘 짱코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드라이브를 준비해봤는데, 복식 경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드라이브 중에서도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뒤로 서 있는 포지션일 때 뒤에서 어떻게 드라이브를 치면 조금 더 잘 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볼 처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레슨 보여드리러 가실게요. 네, 제가 준비한 드라이브는 저희 게임을 할 때 포지션이 순간적으로 많이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앞뒤로 이제 공격 대응이 되어 있을 때 이 중간으로 지나서 흘러오는 공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이 공을 기회를 잘 못 잡거나 또는 그냥 아래에서 걷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낮게 온 공을 드라이브나 커트로 볼 처리를 해줬을 때 저희 주도권을 계속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하게 플레이를 좀 이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사이드로 왔을 때 공이 위로 많이 떠서 오면 스윙을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공보다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찬스볼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아니라 좀 어중간한 거야. 낮게 지나오는 공이어서 이 공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첫 번째는 저희가 자세를 잡을 때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게 1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을 때는 아래에서 잡겠지만, 이미 우리가 공격 기회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어디가 더 유리하죠? 위에일수록 전 유리하다는. 맞아요. 그래서 위에일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세를 천천히 나가서 이렇게 해서 기다렸다 잡는 게 아니라 볼이 날아오고 있을 때 떨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위에서 잡기 위해서 자세를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유리한 위치에서 잡아야 여기서 드라이브를 치거나 똑같이 커트를 놨을 때 상대방은 공격의 느낌을 받아서 좀 물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라이브를 내가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유리한 자세를 잡아서 커트와 드라이브를 적절히 섞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높이에 따른 드라이브 방법인데, 포핸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트보다 약간 높거나 네트 정도 높이까지는 생각보다 손목을 좀 써도 드라이브를 낮게 넘길 수 있거든요. 대부분 높이가 애매하면 걸릴까봐 여기서 스윙을 다 치다 말고 잡아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짧게 빨리 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라이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누가 더 낮게 잘 치고 누가 더 까다롭게 주느냐로 갈리잖아요. 그래서 공을 조금만 이렇게 쳐도 바로 상대가 또 만약에 드라이브를 받는다 그러면은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쳤지만 또 상대방도 이렇게 빨리 쳐서 우리가 또 아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연습을 할 때 네트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네트 높이랑 비슷한 정도까지다 그러면 타구를 할 때 이 라켓의 무게를 좀 넣어주듯이 손목을 좀 더 보내주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세게 꽉 잡거나 이 내 몸의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라켓 헤드를 조금 더 셔틀콕 무게를 그냥 눌러서 보내는 느낌만 줘도 어느 정도의 이 타구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힘만 가지고 약간 더 손목을 더 써준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죽어서 치는 공이 아니라 뻗어져 오는데 높이가 어느 정도 네트까지 있다 그러면 드라이브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 손에 감이 오니까 최대한 네트를 지나가서 아래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야 다음 기회를 우리가 또 위에서 잡고 상대는 계속 아래에서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걸릴 것 같지만 얘를 앞으로 손목에서 밀어주면서 낮게 갈 수 있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네트보다 조금 낮게 왔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손목을 여기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네트 면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 네트 쪽으로 짧게만 잡아주는 거예요. 낮게 왔을 때 짧게만 잡아서 앞으로 그냥 지나만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짧게 이런 식으로 간다, 앞으로 간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약간 높이가 내가 들었을 때 칠만한 높이다 그러면 손목을 더 쓰고, 높이면 손목을 더 쓰고 지금처럼 좀 낮다 짧게 잡고. 포핸드의 경우 만약에 공이 더 낮다면 아예 아래에서 하단에 잡았을 때는 사실 드라이브보다는 커트나 크로스로 빼서 다시 좀 재정비하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아래 잡았을 때는 커트 또는 볼을 이렇게 빼주고, 완전 아래보다 저희가 상중하로 나누면 중간 정도 위치였을 때 짧게 잡아주고, 조금 네트랑 비슷한 높이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손목을 더 활용해서 네트에서 좀 깔려갈 수 있게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좋은 감이 생겨서 포핸드에서 좀 좋은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갔을 때 전진도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치고 무조건 날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 공이 이렇게 떴는데 가니까 오히려 막 두들겨 맞는 거지. 그런 거보다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내 공이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 것들을 좀 더 보는 거예요. 백은 조금 특징이 또 다르거든요. 자, 백핸드 방향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틀은 좀 비슷해요.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한다. 위에 왔을 때 최대한 얘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 좋은 지점을 잡는 게 훨씬 더 일단은 유리하죠.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단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높이 잡았기 때문에 헤드의 눌림이 좀 더 쓰인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손목을 쓴다라고 하면은 회원분들께서 일단 좀 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까 오른쪽 드라이브도 마찬가지지만 포핸드 드라이브도 손목을 쓴다 하면 내가 조금 더 손목을 더 넣어주세요 했지만 이거를 완전히 꺾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백핸드도 손목 쓴다 하면 이렇게 많이 엄청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손목의 쓰임은 이 움직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어서 헤드를 타고 하는 순간 조금 더 눌러서 공을 네트 아래로 내려줄 수 있는 정도. 짝꿍님, 전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립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요것도 사실 개인 차이가 있더라고요, 선수들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백핸드 같은 경우는 공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하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칠 수 있을 때는 기본 백핸드 이 넓은 면적을 엄지를 눌러서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 각 자체가 점점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옆으로 갈수록 이 라켓의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뒤에 백핸드나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 부분 올리잖아요.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엄지가 이제 모서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목이 더 쓰일 수 있게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요 정도에서 조금씩 앞에 있으면 좀 강하게 면을 살려줄 수 있게끔 이 엄지손가락을 넓은 면을 받쳐주는 거예요. 엄지로 이 넓은 면적을 그냥 그대로 눌러서 보낸다라고만 생각하면 그대로 공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면이라고 했을 때 라켓을 수직으로 세운다 개념이 아니라, 라켓은 그냥 편안하게 손목이 일자가 될 수 있게 뻗어주면 엄지랑 면과 거의 그대로 맞닿는 느낌. 그대로 딱 잡아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이 좀 높으면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약간 더 눌러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손목을 더 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많이 꺾는다의 느낌이 아니라 헤드 자체를 조금 더 내려주는 느낌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중간 위치, 백에서 중간 위치였을 때는 조금 더 잡아주는데, 포핸드처럼 짧게 잡는 것보다는 백핸드 같은 경우는 잡더라도 조금 더 가도 돼요. 우리가 뿌리는 스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서 백핸드를 칠 때 조금 더 네트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헤드가 나가도 네트를 타고 뻗어가는 거죠, 지금처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단 백핸드 같은 경우는 포핸드처럼 커트를 놔도 되지만, 사실 저희가 이 스윙의 특성상 위에 있을수록 포핸드 스윙이 훨씬 강하고 스윙하기가 편하고요. 아래에 있을수록 오히려 포핸드 스윙이 좀, 저희가 언더도 포핸드가 좀 어렵잖아요. 각도가. 여기서 힘을 쓰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백은 오히려 위에 있는 공은 강하게 때리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래에 있는 공 같은 경우는 그냥 툭툭만 쳐도 어느 정도 임팩트가 나오기 때문에 치기가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튕길 수도 있고 그냥 칠 수도 있고. 그래서 백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임팩트를 시도해봐도 된다. 대신에 포핸드는 아래로 가면 힘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하지만 각도 자체가 좀 어려워서 포핸드는 아래에 있을수록 좀 안전하게, 그리고 상단에 있을수록 좀 과감하게, 백핸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다 시도해봐도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성으로.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낮게 드라이브가 와도 사이드 코스만 보고 여기서 드라이브를 한 번 더 시도를 해주면 생각보다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낮게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다시 툭 가볍게, 이걸로 뭔가를 세게 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가볍게 낮게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을 때도 안 넘어갈까봐 들어 올린다라는 스윙이 아니라 그냥 네트 쪽으로 앞쪽으로 가벼운 임팩트만 주면 셔틀콕 자체가 우리가 일부러 누르지 않으면 코르크 자체, 그러니까 이 베이스 부분이 아래로 일부러 누르지 않으면 약간 올라가 있게 됐거든요. 아래에서도 그냥 퉁, 땅. 이 요령이 또 이것도 좀 그립에 대해서 포인트가 많은데, 그립을 이렇게 좀 가볍게 놀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많이 놨다가 잡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급수가 낮을수록 손에서 그립이 많이 놀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컨트롤이 그만큼 좋아야 되는데 사실 맞추는 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립을 너무 많이 이렇게 놀리게 치다 보면은 그냥 일단 정확한 임팩트 자체 감을 못 잡아. 그래서 그립을 많이 논다기보다는 가볍게 흔들리지 않게 안착 시켜놓고 그 순간적으로 당기고 나가면서 쥐어주고 이 기본 포인트만 좀 지켜줘도 좋은 공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낮게 왔을 때 그냥 기본 포인트만. 그리고 복식 경기에서는 네트에서 셔틀콕이 뜨지 않게끔 계속 주다 보면 기회가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랠리를 이어가서 낮게 치는 연습을 하면서 이 공으로 인해서 다음, 또 그 다음 공으로 해서 그 다음 2구, 3구를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저는 굳이 세게 치는 것보다는 낮게 어느 정도의 타구하는 임팩트만 좀 나와주면 충분히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윙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는 동호인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아까 스윙 얘기했잖아요. 네. 스윙을 어깨를 크게 가져가거나 아, 맞아요. 또는 너무 헤드 자체를 너무 미리 많이 뒤로 넘겨버리는. 우리가 순간 힘을 써야 되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넘겨버리니까 결국에는 밀어버리는 거지. 팔로. 이렇게 빼거나 또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팔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보다는 좀 처음에 약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빼고 나오는 동작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볍게 맞는 연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퉁, 퉁 이렇게 가다가 이 손에 감이 오면 그때부터 조금 더 힘을 주기 시작해서 이걸 이제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딴, 딴 뻗어갈 수 있게 순간적으로 끌어왔다가 그게 되면 대각도 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조금 친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연습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가볍게 안 띄우면서 이렇게 안 띄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안 띄우게 낮게 이런 식으로 낮게 포핸드도 안 띄우게 낮게 자세 같이 낮춰주고 낮게 이렇게 단계별로 훈련을 하고 방금 알려드린 포인트를 기준점으로 두고서 연습을 하시면 후위에서 어떤 공이 날아와도 내가 좋은 볼을 좀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